자,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자, 이 김지호 대변인 현장에서 응원봉을 든 시민들과 함께 탄핵 가결된 현장을 봤고, 또 신인규 변호사도 방송 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아니면 또 현장에서 이 국민들과 함께 했는데, 두 분의 이제 탄핵 가결 이후의 소감,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저는 뭐 위대한 우리 시민 주권의 승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내란 수계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내란 상태를 완벽하게 종결시켰던 그 국회의 결단이고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뜨겁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원래 지지난주에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 탄핵 표결에 참석을 안 하면서 이제는 내란 선동 세력, 내란 동조 세력으로까지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부결시켰으면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저는 천만다행이고, 특히나 이번에 빛이 났던 응원봉,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명명을 하시던데, 저는 이제 이 빛의 혁명이 좀 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좀 여는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해냈다, 국민이 승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12.4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뭐 열흘 만에 윤석열 내란 수계가 대통령 직무가 중단됐고 탄핵이 됐는데요. 참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 반 진짜 우리 민주당 인사들을 갖은 방법을 써서 탄압했던 내란 수계가 그렇게 괴롭히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군인까지 동원해서 추포해가지고 정말 처단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좌절됐고, 이것이 열흘 만에 직무가 중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지난 14일 그 탄핵 집회 여의도에서 제가 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오마이TV 방송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탄핵 집회다, 어떤 대정부 집회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인데, 뭐 토요일 날은 굉장히 사람들이 밝고 뭐 응원봉을 들고 흡사 뭐 댄스 타임을 하듯이 그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뭔가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매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저도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소회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최근 2년 반간 뭐 친지나 가족, 친구들한테 잘 휴대폰으로 전화를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항시 압수수색을 받고 저도 수시로 통신 조회와 계좌 추적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부의금이라든지 추의금조차 은행 계좌로 보내기가 매우 꺼려졌는데, 이 내란 수계가 직무가 중단돼서 더 이상 그런 수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 동안에 그 아주 친했던 친구들, 지인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좀 축하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말 탄핵 가결 이후에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보니까 뭐 노량진 수산시장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제의 주말, 축제의 밤을 또 보낸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저희 임혜숙님께서도 가결에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뤄낸 승리, 우리 국민들이 살아 있음에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런 감격스러운 현장이었어요. 전 이번에 꼭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그 선결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피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어떤 분은 직접 타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1,004잔을 나눠주셨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천사. 예, 정말 천사가 정말 날개만 없다 뿐이지 천사와 진배 없는 그런 활동도 하신, 정말 그래서 전 우리 시민들의 위대함, 그 따뜻함,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을 전 이번에는 많이들 누리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여의도 정치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게 국민이 배제된 정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이 한 탄핵,
국민이 한 이제 파면 여기로 네.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고 전 정당과 국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이라는 민주주의 헌정 수호에 있어서의 아주 중대한 국면에서는 네. 결국 국민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TV 나와서도 항상 여론을 강조하고 국민의 힘을 아니 그 국민의 힘 말고요. 국민들의 저력을 제가 강조했던 이유도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받던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국민이 하셨고요. 남은 건 이제 헌법재판소 많은 분들 걱정하실 텐데 걱정하실 거 없고 우리가 민심과 이 여론으로 밀고 나가면 헌법재판관들 또 법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네. 크게 걱정은 없다. 이 기조 그대로 더 가열차게 저는 이 시민 주권이 완성되는 지경까지 네. 가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주권이 완성되는 그 과정에 있고 헌재에서 그게 파면까지 가야 우리 국민들의 뜻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예. 내란 수괴가 체포가 돼야죠. 네, 저는 체포. 어제 경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나? 아니 모든 그러한 증거들, 내란의 증거들이 이미 증언이 나왔고 화면으로 다 전 국민이 봤는데 네. 왜 내란 수괴 이런 중한 내란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직 체포를 하지 않고 있다. 네,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증거들을 파기하고 훼손하고 있겠습니까? 경찰, 공수처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입장 나온 걸 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담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지금은 뭐 변호인 선임과 네.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에 좀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 윤석열 내란 수계의 어제 입장이. 나오라고 했는데 안 근데 나왔어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누가 변호인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검찰 아니거든요. 아니 구속이 돼서도 변호인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정 없으면 국선 변호사도 선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는 뭐 변호인 선임을 가지고 방어권 운운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네. 내란과 외환 그 두 범죄 중에 하나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더 지체하면 이 증거 인멸 그래도 형식상 대통령 아닙니까? 권한은 정지돼 있지만 저는 빠르게 체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 체포도 왜 검찰이 합니까? 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저는 당연히 먼저 더 치고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이 체포하는 것보다는 공조본에서 공수처 협조를 받아서 저는 반드시 신병 확보해야 되고 각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되 저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해서 저는 성역 없이 전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요. 네. 저렇게 지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저자들도 공범의 혐의를 다 받고 있고 입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소환해서 혐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체포하고 저는 구금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네. 속도가 중요하다. 증거 인멸 시간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 직접 변호로 변호인으로 그러니까 탄핵 이 심판정에 나와서 직접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네. 뭐 피청구인의 뭐 본인의 권리기도 하니까. 근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니까 네. 궤변 일색이에요. 궤변 일색. 자화자찬하고 막 저 그러더라고요. 재판부에서도 저렇게 재판할 때 궤변 늘어놓는 사람들 덜어 보거든요. 네. 다 중형 나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아니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싹싹 빌어도 네. 양형으로 참작될까 말까인데 끝까지 부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판결문 이렇게 나오죠. 깨달음이었고 그 반성의 정이 안 보인다. 그래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글쎄요 검찰이 어떻게 구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사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내란죄가 법정형이 예.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국가 반란, 군사 어마어마한 반란죄는 죄예요. 사형뿐이 없습니다. 반란죄는 사형이고 예, 네, 우두머리, 군형법상. 우두머리는 네. 사형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형법상에는 총살입니다. 사형의 군형법상. 집행을 총살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네. 사형을 집행 안 하니까 지금 봐주고 네. 있는 거지. 이거 사형 집행하면요 군형법은 무섭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군인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일 이분이 군인이 때. 아니니까. 그렇죠. 군 통수권자 사형이나 네. 무기징역. 그러니까 꼭 무기- 사형은 아니다. 내란죄. 예, 네, 내란죄는 내란으로 사형이나 갑니다. 무기징역이다. 네. 꼭 사형은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군형법. 정확히 해야 되니까 네. 사형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우리 신규 변호사님. 아니, 저는 구형의 면에서는 사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형은 최소한. 예, 재판부가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궤변만 늘어놓으면서 반성 안 하고 뉘우치지 네. 않으면은 오히려 엄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조금 수사기관에서 빨리 체포를 해야 됩니다. 음. 지금 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어떤 개정의 정, 음. 반성이 안 보이고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친윤 국회의원들과 그 네. 일부 극우 지지층에게 계속 뭔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제2차, 제3차 내란을 또 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떤 군이 동원되지 않고 작은 소요라도 발생하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연말에 지금 많은 막년회와 연말 모임이 지금 취소돼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이 내란의 수괴는 빨리 체포해서 구금해야 조금 더 국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된다. 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를 빨리 체포해야 된다.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법리적인 거 하나만 더 보강드리면 법리적인 거, 예. 자꾸 그 윤상현 의원 같은 부류들이 내란을 선동하면서 윤석열 내란 수계 행위가 네. 내란이 내란이 아니다. 통치행위니까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언컨대 예.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없고요.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고요. 네. 또 하나는 절차 위반도 다 있습니다. 이게 헌법 위반이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네. 그 내용도 없지만은 국회를 장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국회를 다 장악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거 내지는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뭐 참수부대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체포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거는 내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전두환 노태우 네. 관련된 내란 사형과 그때 무기징역 구속이 됐을 때 그때도 내란죄 판결과 관련해서도 사법심사가 된다고 하고 사형을 내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물론 사면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통치행위 운운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네. 궤변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궤변이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공수처, 국방부 이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출석 요구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도 이미 출석 요구했는데 불응했고 이 공조수사본부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지 않으면 결국 체포라는 긴급 체포 아니면은 정말 영장을 치는 그런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뭐 이게 경쟁적으로 이제 수사기관들이 근데 출석 조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공조본부가 네. 행동이 늦네요. 아 그래요? 빨리 좀 아니 뭐 지금 뭐 출석 요구 이럴 게 아니라 네.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바로 체포해야 지금 된다. 뭐 자고 오면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공개적으로 2번이나 네. 본인은 잘못이 없다. 국유의 결단이다. 통치 행위다. 끝까지 싸우겠다. 내란 2차 3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데 뭘 자고 오면 합니까? 긴급 체포해야지.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자, 이 수사는 수사고 아까 헌재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지만은 헌재가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180일 네. 이내. 네. 근데 180일까지 가기는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그럴 가능성이 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제 법 규정이 있고요. 네. 사실은 6개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윤석열 내란 수계, 그러니까 현직 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중대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뭐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형사소추나 형사 사건이 진행될 때는 헌법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지할 대상도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란죄거든요. 내란죄라서 사실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그 정도로 중한 범죄를 대통령이 저지른 겁니다. 그렇다면 네. 저는 이게 파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걸로 저는 보고요. 또 민주당이 이번에 탄핵안을 의결할 때 원래 조국 혁신당하고는 막 15개, 16개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네. 이번에 싹 빼놓고 그냥 내란 하나로 넣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아무래도 판결문, 결정문을 쓸 때 그렇네요. 상당히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내란 수계가 사실관계 다툼은 이제 안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네. 다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저는 이제 법리만 검증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재판 지연수를 여러 가지 쓰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재판부가 응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재판 두 달 지연술. 이내에 두 달 이내에 저는 파면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달 이내에 나온다. 그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2달 걸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박근혜 2달 때는 내에는 석 달. 끝날 것 같아요. 2달 내에 끝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이 이른바 벚꽃 대선이 이제 되는 상황이 대선은 되겠고. 이제 파면 결정이 나오면 60일 60일 이내에 또 이내. 치르게 돼 있으니까 네. 뭐 3월 말 아니면 4월 초, 뭐 늦어도 4월 안에는 치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온 다음에 60일 이내니까 다음 날은 안 되겠죠? 헌재가
결정 나온다면 다음 주. 일단은 일주일 이내. 직무 네,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아니죠. 두 달 있다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60일. 궁금해서 60일. 60일 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60일 내에. 60일 내에 내니까. 하도록 돼 있으니까.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일단 뭐 그게 정리가 당장 하기는 돼야 좀 그렇지 되니까. 않겠습니까? 대선이 60일 작은 이내에 경우가 하게 돼 아니라서. 있으니까 아. 뭐 쉽지는 후보도 않을 것 등록해야 같습니다. 되고 또 각 당에서도 후보들을 또 선정하는 절차도 있어야 될 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탄핵 때 대선은 이미 우리가 선례가 있어요. 박근혜 탄핵 두 때, 달 뒤에. 예, 당시에 네. 그때 문재인 후보가 나왔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에 당 이름이 뭐 새누리당 아니면 자유한국당 뭐 그 이름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네. 홍준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경남지사가 같아요. 이제 차출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네. 그때는 뭐 경선도 안 했어요. 그냥 원맨쇼로 치른 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예. 대선 후보를 낼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요. 네. 아마 60일 이내에는 이루어질 것 60일 같습니다. 이내. 그러니까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바로 내일은 못하죠. 바로 내일. 바로 다음 날 땡치고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안 이제 되죠. 당내 경선 그거는. 과정도 있고 60일. 근데 대통령 그만큼 선거 기간이 3주기 때문에 네. 바로 다음 날은 근데 절박하죠 어렵죠. 국민들 마음은. 절박하잖아요. 네, 절박은 그러니까 제 하죠. 말은 국민들의 네. 이제 생각에 따르면 혹시 대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나오시면 제 한 표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이제 오늘 안에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전달한다라고 경찰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일 출석 요구 예정이라 그래요. 18일 오늘 전달해서 18일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뭐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고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수사 과정에 계속 있어서. 끌고 있죠. 계속 지금. 끌고 있죠. 끝까지 끌 것 같은데 아주 이러면 안 죄질이 된다. 불량하고 태도가 안 좋습니다. 태도가 안 좋다. 자꾸 내란을 네. 획책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지만 이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내놓는 입장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1호 영업사원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잘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깜짝 생각해 보십시오. 놀랐습니다. 예. 이게 불소추 특권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탄핵 전에도 사실 소환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체포나 구금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다 다 가능해요. 절차가 다 진행되는 그러니까 건데.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내란죄는 법정형이 높고 이거는 뭐 너무 국가 반역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요 탄핵 소추가 의결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다. 월급은 받지만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근데 수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네. 본인이 그랬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음. 근데 또 말을 어깁니다. 장난합니까 그렇네요. 지금 국민들하고? 저는 수사에 네. 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뭐 변호인 선임 핑계 이런 거 너무나도 좀 핑계에 불과하고 핑계다. 저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네. 전 체포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소환 응하지. 아니 그러니까 검찰도 안 나오는 거고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 한다는 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 할 일도 없잖아요. 바로 잠만 자잖아요 지금. 술만 먹고. 할 아니 일도 근데 없는데. 보니까 월급 실수령액이 네. 한 1,400만 원 되더라고요. 월급 많이 받습니다. 2천 얼마라고 2천 얼마 하던데. 실수령액. 실수령액. 네. 2천 얼마는 이제 근데 뭐 다른 게 세전, 붙으면, 예, 세전, 세전 한 2천 정도. 2,400 뭐 아니 그런데 300 이렇게 월급만 되는데. 받는 게 아니라 그 호화 간조에서 사우나도 하고 네. 지금 그 명품들 그 강아지 산책도 하고. 명품들 다 어디 갔을까요? 김건희 씨의 그 많은 그 선물 받았을 거로 추정되는 명품들 지금 막 그 트럭이 막 3대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증거 보존을 위해서는 긴급 체포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도 4월달에 네.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가 도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2달도 좀 길다. 네. 이 사항은 너무나 사항이 뭐라 그럴까요? 간결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내란을 한 걸 누구나 다 아는데 2달까지 끌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한 달 내에 이 재판을 단명하기 빨리 때문에. 끝내고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대통령직은 직무 중지됐지만 그 네.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정말 삶에 국민의 삶에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심지어 어제 권선동 네. 여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아직 여당이다. 언제든지 다시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9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축출하자, 내쫓자.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85명이면요. 국회의원의 거의 3분의 1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내란 수계를 추종하고 내란을 찬양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내란 수계는 구속, 체포 네. 이렇게 하고 헌법
재판관들도 이 판결을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로는요. 우리가 정말 휴전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예요. 잠시도 이런 리스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네. 탄핵을 진행해야 됩니다. 탄핵을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 국수본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검찰과 뭐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인데 검찰도 뭐 일각에선 그런 시선도 있어요. 야, 이번에는 정말 원래 검찰의 속성이 지금 다음 권력에 줄을 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확실히 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못 믿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일단 검찰이 속도가 빠른 건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건 제가 추론컨대는 검찰이 좀 절박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절박함. 수사 노하우나 이런 살아야겠다. 쪽에서도 그러니까 살겠다라는 욕망과 또 예. 수사 노하우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건 사실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근데 국민들의 의구심은 뭐냐면요. 이 사건이 검찰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방향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 또 한 번 검찰이 내란을 도모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 그 내란은 정치적 내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리적 내란은 못하겠지만 검찰이 그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뭔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동안에 검찰이 보였던 행태들, 음. 뭐 김건희 수사 네네. 덮어주고, 뭐 도이치모터스 덮어주고, 뇌물죄 덮어주고, 이걸 봤잖아요. 그 신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차피 특검으로 가는 건 수순인데, 저는 경찰의 인력 그리고 공수처의 또 영장 청구권 내지는 공수처도 검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 다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영장 써가지고 청구하면 돼요. 그냥 의지의 문제예요. 아니, 공수처에도 다 있으니까 자료들이.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좀 빠르게 공수처와 공조본이 더 노력을 해서 저는 검찰의 속도를 더 앞질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앞질러주기 그래야 바랍니다. 국민들이 안심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정말 이거 무혐의 처분했지만은 다시 또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되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검찰은요 예?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예를 들면 직권남용죄를 타고 들어가서 하겠다는 건데, 뭡니까? 전 이게 나중에 가서 뭐 재판에서 뭐 예. 관할권 위반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무죄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걸로 저는 보지만.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돼 있거든요. 있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이첩하라고 2번이나 요청을 했으면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가지고 수사기관은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응해야죠. 검찰이 법을 지켜야죠. 네. 근데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는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자꾸 하면 그 해당 검사들은 뭐 징계 내지는 뭐 탄핵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호기가 막 떴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네,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었죠. 예. 출국금지가 돼 있는데 왜 1호기가 왜 떴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출국금지 해야죠.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해야죠. 해야 김건희도 된다. 출국금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항구를 막아야 됩니다. 좀 항구. 밀항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항구도 막아야 돼 진짜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지. 저는 당연히 출국금지해야 되고요. 네. 항구도 다 막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못 국민들이 나가게. 감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V 제로라고 불렸던 사람은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도이치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받고 정말 안전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저는 지금은 네. 일단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사법 처리, 그다음에 탄핵 심판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의, 어떠한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야 좀 뭔가 선거를 통해서 정당한 정통성 있는 민주 정권이 들어와야 네. 그 다음에 김건희와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심판이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뭐 지금에서는, 어정쩡하게 네. 해가지고 또 뭐 하는 척만 하고 또 면죄부 주고 자기 이속만 채릴 텐데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사실은 어쨌든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이 발의됐고 통과됐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서명하면 돼요. 그러면 특검대로 진행될 거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 특검에서 이 사항은 모두 해결될 예정이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특검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압력을 가하고 그 정도 선호를 해야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원해서 탄핵이
진행이 됐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대선인데 뭔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적인 문제 어떤 국론 혼란이라든지 국론 분열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발언이나 수위 조절을 할 때가 왔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선언했는데 네. 이제는 야당이 아닙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 다수당입니다. 다수당다운 그런 안정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네. 내란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내란 수계 하나로만 이제 들어간 건데요. 형사는요. 네.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윤석열이 직을 가지고 했던 수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그렇죠. 그리고 최혜병 수사 외압, 네. 그렇죠. 그리고 공천 개입, 그렇죠. 그리고 뇌물에 관한 것도 전 뇌물죄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채 양명 공주에 대해 가지고 전 수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 내란대로 지금 처리를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혐의점들에 대해서 특검이 됐든 일반 수사기관이 됐든지 간에 네.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다. 저는 엄벌해야 되고요. 지금도 스멀스멀 개헌 얘기하면서 그 기회주의자들이 틈타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개헌의 개자도 꺼내면 그 기회주의자로 간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이루어졌고 탄핵으로 지금은 책임을 물을 시간인데 무슨 갑자기 또 개헌을 들고 나와가지고 윤석열하고 마지막 합의를 해보겠다라는 식의 기회주의성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개헌은 언제 해야 되느냐? 새 대통령이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개헌을 공론화해서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새 대통령 뽑히기 전까지는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개헌 가지고 자꾸 물타기하는 윤석열에게 거죠. 공간을 주고 물타기하고 책임을 면제해 주려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시도는 정 박멸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저는 이 윤석열 시대의 부역자들 있잖아요. 윤석열 부부를 포함해서 네. 이 자들은 사면복권해줘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적 합의를 전 이루고 시작해야 된다. 네.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동안 보면 다 사면복권을 절대 다 안 됩니다, 해줬잖아요. 절대. 지금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기회주의 속에서 예. 정치가 망가져 온 겁니다. 원칙 없는 사면, 원칙 없는 복권. 그러니까 정호성 같은 인간까지 비서관으로 갖다 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네요. 전 절대 이 윤석열 시대를 저는 절대 사면 복권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사실 내란입니다. 내란. 국정농단 사건 때 있었던 전 정부 인사들을 대부분 다 사면 복권했어요. 심지어 김태우 씨까지 사면 복권해서 출마시켰잖아요. 강서구청장 출마까지 시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 보수 네. 보수 세력들이 국으로 그냥 변환해 갖고 끝까지 자기 이익 버티면 나중에 우리는 심판보다는 선택을 네. 받는다. 이런 그릇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지금 저 폐악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사면권도 일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뭐 김건희 굉장히 단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죽은 노릇을 했던 검사들 네. 특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한 의혹이 있는 박상용, 신봉수, 송수경 검사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빨리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 조작을 하는 의혹이 있는 검사들이 검찰청에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친윤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들에 대한 그 단죄 이것도 굉장히 철저히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네. 가지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 게 문재인 정권 때 당시에 적폐청산만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저는요 이름도 적폐청산이라 부를 게 아니라 잘못된 거,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는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늘 해야 됩니다. 하루도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 정부는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일만 할 게 아니라 그거는 늘 상식적으로 하는 거고 더 큰 비전과 더 큰 국민통합적 아젠다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죠. 그게 없었던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이번에 좀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정말로 기회주의 내지는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 상시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더 큰 비전과 아젠다를 가지고 이 나라를 네. 미래로 이끌면서 전 동시에 가야 돼,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하나만 이게 선택적인 요건이 아니고요, 같이 가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과연 계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이 표결,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했을 때 윤석열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왜 그걸 못 끌어내냐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혐의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 혐의
이걸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씩 진술로서 또 상황으로서 정황으로서 목도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없어서 조사받으면 못 나온다. 이 얘기만 듣고 그냥 놔둘 것이냐?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 같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치졸한 인간이냐면요. 자기가 내란 수괴잖아요. 네. 그래놓고서는 자기 수족들만 지금 다 영장 보내고 있어요. 음. 자기는 끝까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가 시켜놓고. 물론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들, 뭐 보안사령관, 그 방첩사령관 내지는 계엄사령관 다 처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조지호 경찰청장 다 영장 쳤거든요. 구속돼 있어. 다 구속돼 있거든요. 예. 근데 수괴는 빠져 있어요. 야 정말 비겁하다 그렇네요. 윤석열. 인간성 자체가 네. 아니, 저 같으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먼저 나갈 것 같아요. 조사 요구 나오면은 죄를 씻어야죠.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오히려 풀어줘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야 이 인간은 어떻게 지가 끝까지 숨어가지고 뒤에서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가치관이라는 아유, 게 이런 정말 거죠. 네. 오늘만 쪽팔려. 사는. 오늘 나 사우나 하고 네. 오늘 나 음. 실내 골프 치고 오늘 명품 수장고 보고 흐뭇해하고 네. 쪽팔려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래요. 오늘 그런 하루만 모습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고 있고요. 자, 조국 어. 전 대표가 이제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조국 전 대표가 시민들과 인사를 하면서 지금 곧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이 된 다음에 오늘 10시에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검찰과 얘기가 돼가지고 오늘 16일 지금 9시 30분인데요. 이 현장 자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피켓도 보이고 의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이네요. 한번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소리를 약간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려서 우리 거 소리를 약간 낮춰주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당론하십시오. 앞에 안내를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 조국입니다. 멀리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훈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웠습니다. 마침내 지난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철저하게 수사받고 처벌돼야 합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개혁과 윤석열 탄핵의 대의가 공감대를 넓혀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직 당대표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립니다.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합니다.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를 잘 이끌고 다듬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참,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곳입니다. 제가 복귀할 즈음에는 더 탄탄한 조국혁신당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식구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릅니다.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좀 의원들이 좀 눈물도 좀 흘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조국 전 대표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국 전 대표의 이제 눈시울도 좀 붉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대님? 네. 우선은 조국 전 의원이죠. 예, 조국 전 의원이 사실은 이번 총선 때 네. 조국 혁신당을 창당을 해서 엄청난 그 반향을 네, 이끌었었거든요. 성장은 그건 너무 뭐 길다.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시에 지민비조라고 해서 그래도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공조 체제를 만든 건데 저는 이제 조국 전 의원이 그 나름의 그 탄핵에 대한 네. 그 열의를 가장 많이 비춰왔고 임무를 완수하고 또 음. 대법원의 판결은 또 존중할 그 시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의 책임을 가서 성찰하고 오겠다라는 말씀을 좀 감회가 저도 이렇게 좀 느낌이 오면서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구속이 돼도 이게 윤석열 정권이나 이 보수 진영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걸 아마 보수 진영이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 권력을 너무나도 편향되게 쓴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좀 이게 보수 진보 서로 이게 경쟁을 한다 그러면 네. 이 역풍이 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안 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보수가 얼마만큼 그동안 이 검찰이 썩었고 지금 해체까지 나와도 역풍이 전혀 불지 않는 네. 이 상황. 윤석열 시대를 저는 반성과 성찰은 이제 보수가 해야 될 상황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국 대표가 정말 이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네. 정말 실제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직을 내려와서 네.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정말 본인이 한 약속을 지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달라 이런 마지막 당부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윤석열과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저런 모습은 대단하다. 네. 정치인으로서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쭉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교류를 하셨고 저는 제 기억으로 네. 많은 그 이재명 대표가 어려울 때 많은 정치인들이 당내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무시할 때도 조국 대표님만은 그러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와는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아군은 아니지만 조국 혁신당도 우군으로서 같이 협력해서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의 혐의 중에 그 딸이 장학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뭐 청탁금지법 위반 등등 해서 이제 뭐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네. 선고가 되는 건데 아직도 김건희는 배우자면서도 사실 이건 뇌물 혐의를 검토해야 되는데 아무런 처벌도 그런데요. 없이 그러니까 조국 대표와 윤석열 김건희를 딱 저울에 놓고 보면 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형평이.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에게 들이댄 저 잣대 지금 조국 대표가 오늘 수감이 되면서 책임을 집니다. 재판도 네. 수사도 다 받은 거거든요. 이제는 누구의 시간이냐? 윤석열 부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로 끝나지 않고 이채양명 공주의 네. 모든 형량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 전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지금 조국 대표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법이라는 게 보편타당하고 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그게 법으로서 권위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전 윤석열 부부의 처벌 시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안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과 손을 잡으면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조국 전 대표 이제 조국혁신당도 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정권교체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선민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상황인데요. 자, 손을 흔들고 있는 시민들 구치소 안으로 조국 전 대표는 들어갔습니다. 자,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에 한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 이제 조국혁신당도 저는 시험대 위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조국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만약에 당이 나온 거라면 지금 조국 대표의 부재가 엄청 타격이 클 겁니다만은 네. 반대로 사회권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조국 전 대표가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마지막 모습. 예, 마지막 예. 이제 차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예. 그 비전과 가치 중심으로 이제 음. 모였다라면은 저는 이 조국혁신당의 영속성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의기소침하지는 마시고 음. 뭔가 정당의 그 비전과 가치 중심성을 보여주신다면은 네. 저는 또 제2의 또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의총부터 해서 정말 그야말로 거의 뭐 꽃가루 집안이다 이런 얘기도 어떤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주 대변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모습? 일단 지금 폐륜을 저지른 집안이 마지막까지 유산 싸움을 하고 있다. 유산 싸움은 하는데 네. 페루나에게는 유산이 없습니다. 법으로 안 줘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유산 가지고 지금 폐악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 날 만약에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도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에서 탄핵을 외쳤어야 합니다. 경제는 그렇죠. 폭망하고 정말 주가 하락, 환율 상승 네. 이러한 어떤 국가 경제 국민의 삶 할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저 내 이권 내가 윤석열 정권에서 받은 그 어떤 매간 매직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 이런 것들 자신이 저지른 비리들 이런 것들이 수사 안 받고 안락하게 사는 그냥 네. 개인의 이익 이런 것뿐이었고요.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 게 탄핵을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정호 의원이 본인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탄핵 반대했습니다. 의총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 고동진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무 한심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뭐 김예지 의원인가요? 김예지 의원은 당신 말이야 비대위원인데 어떻게 말이야 탄핵에 찬성할 수 있냐 하도 외치니까 그냥 김예지 의원이 그러면 당에서 제명해 달라 나는 내 양심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야 제명하면은 말이야 국회의원직 유지하지 않냐 2번씩은 해먹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탈당하라고 그러고 네. 저는 진짜 국민의힘 하하. 그 85명의 국민의힘 그 9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딱 국민 지지 네. 10%에서 15% 받는 그 극보수. 네. 나는 이제 극보수로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고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네. 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내란 사태 주요 종사 임무자일 수 있습니다. 탄핵 계엄 관련해 계엄 해제 그 당시에, 결의안에 예. 관련해서 방해를 한 조직적으로 방해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위헌 심판 청구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기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가 물귀신 작전으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냥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바닥으로.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준석, 홍매야 네. 이준석까지 요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헛웃음이 나는데 네. 보수의 진짜 우리 신인규
변호사 보수의 종말 책 이름 잘 지어. 진짜 보수가 종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수가. 올해 안에 종말 될 진짜 종말 알고 쓴건 진짜 이건 아닌데. 종말이에요. 종말 아니고는 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 답답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신속한 종말을 이루게 된 거죠. 저는 네. 이제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부를 수 없고요. 제가 보수의 종말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 저 당은요. 네. 수구퇴행 세력, 내란 아하. 세력,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그 85명에 대해서는 아니 반박을 해보세요. 수구퇴행 세력, 내란 동조 세력, 반역 세력, 국가 반역 세력. 아니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명칭 아닙니까? 저는 우리 헌법에 46조 2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국회의원은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획책해서 내란 수괴로 지목이 되고 그래서 탄핵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당론으로 부결시키자라고 결정을 하면 국가 이익과 양심은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헌법 46조 2항 위반 세력이에요. 위반 세력.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우선하지 않잖아요. 자율투표를 맡기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당론 부결로 정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동훈 제명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제명. 네. 아니 한동훈 대표 저도 평소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니 그분이 그래도 용기를 내 가지고 우왕좌왕했습니다만은 탄핵하자.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 자백이다. 아니 그런 뭐가 얘기였어요. 틀렸습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헌법 46조 2항을 지금 수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네. 아니지만은. 하하. 그 저는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12명의 의원들 뭐 무기명이니까 제가 알 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또 뭐 저쪽에서 여당을 참칭하는 위장 야당 세력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그래도 10표 이상의 많은 소신표가 나왔거든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표가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은 오히려 정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 85명을 비롯한 기권표와 무효표를 던진 이 비양심 세력, 네. 국가 반역 세력들은 전 앞으로 정치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분들 정치 종말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종말을 위해서. 종말을 위해서 싸울 거다. 아니 상식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양심을 우선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을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국가 네. 이익이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면서 끝까지 옹호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여당이다라고 외치는 게 국가 이익입니까? 그 양심입니까? 아니 그 정도 양심이면 정치하면 안 되죠. 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국가 이익이 뭡니까? 제가 볼 때 당리당략 사익밖에 없는데요. 그걸 반역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까지도 동조, 내란까지도 선전선동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아하. 완전 미친 짓이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도부가 거의 최고인들 다 물러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10시 30분에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대표직에서 물러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또 5개월 만에 정치 인생에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대표 자체가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정권의 제2인자였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데뷔해서 네. 그 신용 검사들과 온갖 진짜 나쁜 짓은 나쁜 짓을 다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탄핵되는 데까지 그 과정에서 사실 한동훈 대표의 공은 있었습니다. 아, 한동훈 대표. 솔직히 공은 있었습니다. 예. 뭐 내부에서 이렇게 분란이 많다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위축받은 그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내란까지 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부 분란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고비 때마다 본인이 약속한 최혜병 특검도 추진 못했고 그랬죠. 그리고 물론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찬성을 했지만 중간에 또 윤석열 내란 수계 그 물귀신 작전에 속아가지고 또 뭐 한시 정권 네. 그래가지고 뭐 그 정말 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어쩌다 한동훈 한덕수. 예 한동훈 한덕수의 그 한시 정권 예. 또 유명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또 탄핵을 찬성하고 지금은 이제 그 친윤 의원들 보수 세력들한테 내쫓겨서 정말 배신자로 찍혀서 무슨 조폭들 같아요. 예. 국민들은 없고 본인들 이권만 쫓는 조폭들 같은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저는 좀 한동훈 대표가 검사로서 공직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능수능란함도 없었고 통찰력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네. 하다못해 국회의원직이라도 유지를 했으면 네. 의총에서 내쫓기는 그런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본인이 아마 선거에 나가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 못한 것 같은데 네. 그게 굉장히 큰 패착이었고 앞으로도 지금 뭐 이 어떤 의총에서 지난번 뭐 엊그저께 내쫓기는 상황에 이게 격앙됐더라고요. 내쫓기는 분위기가. 상황에서 예. 굉장히 의총장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병도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막. 뭐 나는 뭐 대표직을 고수하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그렇죠. 펼치고 그러고 나갔죠. 일요일에도 뭐 기자회견을 한다. 또 의총 과정에서도 내가 탄핵시켰습니까? 네. 뭐 그리고 뭐 내가 뭐 저기 뭐 투표했습니까? 내가 계엄령 선포했습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지도자로서는 예. 덜 성숙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가시밭길이다. 그래도 그 극우들 중에서는 좀 나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네. 정말 그 공직자 마인드로는 안 됩니다. 검사 한동훈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것도 지금 또 파헤쳐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한동훈 그것까지요?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있다가 10시 30분에 아마 입장 발표하면서 물러날 것 같은데 정치인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정치를 그런 생각도 네, 들고 예. 저는 요즘 시대 우리가 응원봉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시대가 너무 변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때랑 비춰봐도 네. 너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정치인들이 모르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과거 자기의 행적, 과거 자기의 발언 네. 다 남아 있습니다. 아. 그 다 공개돼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죠. 이름만 때리면 다 검색돼서 영상을 다 돌려볼 수 있어요. 그 눈가에 흔들리는 동공, 코웃음 이거 예. 다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한동훈, 이준석 이 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탄핵에 표결하자, 탄핵에 뭐 찬성표 던졌겠죠? 그건 응원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동안 해왔던 말과 한동훈 행동이. 보십시오. 예. 그동안에 이 내란 국면에서도 입장을 5번 바꿨죠. 그러면서 투한씨가 권력을 탈취하려는 반헌법적 내란도 시도했던 자입니다. 아하. 이준석 어떻습니까? 내란으로 비상계엄, 불법계엄이 해가지고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심지어 박지원 원내대표 네. 어르신들도 담 넘고 있는데 혼자서 시끄러 임마 하면 가지고 담을 안 넘고 그 앞에서 호통만 치고 있단 말이죠. 결국 표결도 못했습니다. 못 넘었다고 뭐 그러던데 자기는. 아니 그러니까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표결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남아 있고요. 특히나 한동훈 이 정권의 2인자 법무부 장관 시절 우리가 다 기억하고요. 네. 이준석 이 정권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 그렇네요. 참고로 본인이 대표에서 축출되기 전까지 명태균과 김종인과 손잡고 윤석열을 통해서 팔자를 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근데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면서 지금은 자기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이제 와서는 탄핵을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네. 탄핵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권력 한번 먹어보겠다고 조기 대선 운운을 하잖아요. 이제 4월이 되면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냥 조기나 구워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기 대선이고 뭐고 간에 이게 정말 그러니까 한동훈이 투한스를 내세워서 한덕수와 손잡고 권력을 해먹겠다라는 네. 그거나 이준석 같은 자가 이 정권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반성과 성찰 없이 담도 안 넘고 네. 바로 권력 해먹겠다라면서 본인이 뭐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인식 뇌리에는 네. 윤상현이 말했던 야 재서봐 국민들 1년이면 다 잊어버린다. 국민 개돼지론 아닙니까? 이 그런데요. 국민 개돼지론이 이자들의 네. 마음속에는 아주 깊숙이 깔려있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그대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다 남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미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정치는 신뢰로 하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이 신뢰가 있느냐? 한동훈이 호감도가 어떻느냐? 이준석이 신뢰가 있느냐? 이준석의 호감도가 어떻느냐? 아마 이걸로 저는 정리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뭐 한동훈, 이준석 이번에 찬성 입장 낸 거는 잘했으나 아하. 더 이상 정치를 할 명분, 예. 이유
를 상실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이슈, 요거 황금폰 이제 나옵니다. 황금폰 나온다.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은 아마 요 수사에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 이준석이. 예, 요 수사 대비가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 보수의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의 종말. 신인규 변호사가 쓴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보수의 종말 향해 가고 있는. 이제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올해 네. 안에 종말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거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 내년 상반기쯤 종말되지 않을까. 근데 비상계엄은 아니. 저는 경고는 했지만 네. 실제로 할 거라고는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책을 하나 더 내세요. 더요. 극우의 종말. 극우의 종말. 기회주의의 종말 이런 거 하나 네. 내겠습니다. 내란의 시리즈로 종말. 시리즈 내란의 종말에다 아 그리고 저는 씌우시고. 이준석 네. 자, 근데 네. 보수의 종말 얘기했으니까 슈퍼셋의 종말이 와가지고 아. 다음 주에 이제 박인호가 아이고. 어떻게 될까? 저희 야. 이동하나요? 박인호 종말. 그럼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데 이거. 저희 좋아요도 많이 종말돼 있습니다. 네, 저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구독의 종말, 야, 좋아요의 종말, 슈퍼챗의 슈퍼챗의 종말, 종말, 후원의 큰일 종말. 납니다. 막아주십시오. 저희는 아직 절벽 위에 있습니다. 010-3270-3828 뭐라도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 네. 저희가 다음 주도 또 얼굴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을 막아주십시오. 예. 근데 좀 꼭 이준석 의원은 실제로 어떤 대선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네. 본인과 관련된 명태균 추문, 공천장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론조작, 우리 여론조작. 또 신인규 변호사가 지적한 석희 동맹, 아, 김건희, 예. 명석희 동맹. 명석희 동맹, 명석희.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동맹에 대해서 네. 뭔가 가리고 싶은 생각, 이슈 전환을 위해서 저렇게 나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내가 참 그 방송에 나와서 나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서커스단에 이렇게 삐에로 아. 그 분장을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얼굴도 두껍고. 아니 근데요 그거 있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 보면 되게 싫어한다라는 네. 말 있거든요. 한동훈하고 이준석 정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박형광 기자 녹취록을 보면은 네. 공천 개입 녹취록 김건희 통화 네. 녹취 있는 것도 이준석 의원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가면 한동훈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준석과 한동훈이 똑같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부천 화재 현장에 가서 한동훈 대표가 카메라 눈치 딱 보고 가지고 이거 딱 무대포, 자리 무대포즈, 잡거든요. 무대포즈. 요때 카메라 셔터가 바바바박 터집니다. 네. 동시에 이번에 그 비상계엄, 그 위헌계엄과 불법계엄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 카메라 찍힐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빨리 담 타고 올라가서 저 막아야 돼요. 계엄군들 총칼하고 네, 싸워야 되는데 이준석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막 소리 지릅니다. 실무자들한테 욕도 네. 하면서 그러다가 옆에 있던 한 시민인가 한 누군가가 뭐 비서관인가 누군가가 아하. 의원님 담을 좀 넘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남한주도 담 넘어가니까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바로 본심이 나와요. 네.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자기는 가로 열고 나 사진 찍혀야 되는데 요게 생략되는 거예요. 시끄러 임마 괄호 열고 나 영상 찍혀야 되는데 나 언론 타야 되는데 그게 뒤에 생략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투표장에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일 긁적긁적하면서 다 종결되고 나서 왔거든요. 게임 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한동훈의 이미지 정치와 네. 이준석의 언론 중독 정치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 서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굉장히 싫어하고 아웅다웅하는 예. 거예요. 아, 그런 또 요런 모습이다. 맥락이 좀 숨어 있어요. 아니 이런 지금 맥락이. 우리 네.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하시는 순간 아이고. 이글라라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신인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 이글라님. 그리고 우리 이도경님 박인호 화이팅입니다. 다음 포에버. 주 또 나오겠네요. 네. 야 어떡해. 이도경님하고 이글라라님이 또 우리 박인호를 살려주셨습니다. 저희 절벽에 있다 보니까 팔이 고맙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이 매달려 아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절벽에서 떠봅니까? 예, 좀 예. 평평한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네. 팔자입니다. 팔자. 계속 절벽에 매달려서 아유, 매주 매일 매주 절벽에. 간절하게 저희가 너무 간절합니다. 방송을 해야 됩니다. 평론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더 연구하고 그런데 노력하겠습니다. 좀 탄핵이 이제 가결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가슴 속에 쌓였던 한 그다음 분노가 조금은 이렇게 그럼 볼륨 사그라드는. 높여도 되나요? 볼륨 높여도 돼요? 볼륨을 높여주세요. 그동안은 낮춰달라고.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좀 분노가 조금은 이렇게 사그라들었다. 재밌어요. 네. 네. 분노가 사그라들었지만 저희는 지치지 않고 멈출 수 없이 지금 끝까지 헌재의 판단까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헌재가 사실은 네. 지금 9명 이제 다 채워질 걸 저는 보는데 네.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이제 이게 파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면 찬성이 나와야
6명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예.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인 그러니까 거죠. 정말 이제 우리가 시작이죠. 가장 위험했던 순간만 겨우 넘어왔고요. 네. 이제부터 치료하고 새살이 돋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내란숙의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 이러고 있고 뭐 법률 투쟁이든 뭐든 하여튼 온갖 지저분한 짓 다 할 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이 혼란기를 틈타서 개헌이니 뭐니 본인의 이미지 세탁하는 사람들 또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 기회주의자들이. 최근에 천하람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공천개입 명태균 사건 때 3달 동안 방송을 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말 잘하더만요. 아니 탄핵과 관련해서는 논리 정연하고 말을 잘해요. 근데 그동안에 왜 3달은 어디 외국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삽하고 코파고 사건 사진 이후에 이분이 방송을 쉬었단 말이에요. 홍매와 도원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잘하시는 분이고 귀에 쏙쏙 들리는데 왜 그동안 3달간은 왜 숨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런 혼란기 때는 누군가 또 세탁소에서 환복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이 기회주의가 또 판치기 때문에 저는 방심하면 안 돼요. 네, 방심하면 안 되고 네.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정말 이 나라 구하는 마음으로 아직 뭐 언론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사법부가 바뀌었습니까? 검찰 안 맞습니다. 바뀌었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환복하고 나와가지고 설치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정치에 관심 가지시고 더 올바르게 우리 사회에 좋게 만드는데 네. 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도 계속 여론을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고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사실은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촛불, 이 국민들의 이 목소리에 이 재판관도 다 파면에 찬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장일치가 나왔었는데 지금 경찰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7명을 조사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무회의 참석자 7명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정협의체 참여를 좀 부탁한다. 경제 한정 논의 가능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여당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당정 협의 또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게 아니라 국정협의체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좋다 그러면 경제 한정에서 논의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어떤 형식이든 내용도 상관없다. 또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 다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권성동 대표는 우리가 여당이다. 우리가 여당인데 왜 야당에서 그런 얘기하냐. 이러고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 볼 때 너무나 답답합니다. 무슨 예속 논쟁하는 것 같아요. 권성동 대표 보면은 뭐 옛날에 임금이 돌아가실 때 뭐 5년상 하냐 10년상 하냐 뭐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죠. 너무 공허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죠. 실질을 보고 지금 본인들이 책임감을 느낄 때인데 그래서 네. 이재명 안심해. 대표가 오늘 국정안정협의체 네. 국민의힘이 주도권 해도 좋으니까 같이 하자, 동참하자. 네. 얼마나 시장에 안정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벌써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2,500을 돌파하고 그래요? 또 환율도 조금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탄핵이 부결됐을 때 블랙 먼데이였어요. 그냥 끝도 없이 떨어졌는데 맞아요. 탄핵이 가결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안정적인 경제 관련해서 안정적인 메시지를 하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 네. 그 무슨 한씨 한덕수 한동훈 이상한 통치론 얘기하면은 정말 탄핵시켜도 정말 시원치 않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탄핵하다 보면은 국정이 불안할 수 있다.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되는 거죠. 네. 이 너무나 이 국정을 정말 마비시키고 불안감을 이렇게 가중시키는 윤석열 내란숙의 국민의힘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국민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장서서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공조본이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내란 수계를 적시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내란 수계를 아예 적시를 했습니다. 예, 검찰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할 때 보니까 영장 내용에 보면 내란 수계라고 적시는 딱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공범이고 이 종사자가 김용현이니까 그 위에 누가 있을 거지. 누구냐? 윤석열이다. 그걸 추측할 수가 있었는데 공조본은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 내란 수계를 적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 수계 적시된
윤석열 이거 좀 눈에 좀 들어오는 것이고요. 자, 수사가 박차를 가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준석은 지금 내가 이제 조기 대선 나갈 수 대선. 있다. 굴비 조기. 어떻습니까? 좀 반영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의 글쎄요. 조기 대선 사실상 이제 출마 선언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얼마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네. 황당하냐, 그럼 엉뚱하죠. 음. 그러니까 윤석열 탄생에 책임 있는 자가 반성과 성찰은 없이 네. 그냥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그러니까 내 거 챙기겠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이 뭐 대선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국민들께서 그런 의사 표시를 들으면서도 좀 많이 불쾌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냐.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서 수습은 안 하면서 네. 뭐 이렇게 권력만 생기면은 뭐 또 받아, 그러니까 한동훈을 보는 느낌? 그러니까 한동훈은 집에 가도 또 다시 현재 지금 남아 있는 한동훈을 보는 느낌? 네. 아마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울 거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아니 얘기를 그렇잖아요. 했던데. 나이만 젊다고 해서 무슨 청년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구태스럽고 가장 그럼요. 명태균하고 명태균. 놀아나가지고 김영선 공천에 대한 내부 정보도 다 낼름낼름 갖다 준 사람이 네. 무슨 나이만 젊다고 40대 기수론? 아이고 그 YS 때는요. YS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40대 기수론이 먹히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담도 하나 못 넘으면서 그 용기가 없는 쫄보 정치하면서 네. 한동훈만 때렸잖아요. 그럼 한동훈 도와주니까 김건희 녹취 파일 공개도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렇네요. 좀 해보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으로 정치하는 게 무슨 40대 기수론이고 무슨 젊은이들을 갖다 팝니까? 또 한 번 양두글 가는 거예요. 제가 볼 양둑을 때는. 또 한 번 양둑을 하고 있다. 아직도 팔 개고기가 남아 있습니까? 재고에? 신인규 네. 변호사 아직 40세가 만 40세가 안 됐죠. 저는 나이도 안 됐지만은요. 네. 나이가 돼도 전 이번 대선은 저처럼 네.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성찰하고 쉬는 게 맞죠. 무슨 염치로 네네. 나옵니까 대선에? 무슨 염치로? 그러면 만 40세 언제? 저는요. 예, 몇 년 남았죠? 다 정리되고 예. 좋은 나라 만들 수 있겠다. 제가 거기에 역량으로 부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차차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제일지는 저는 모르지만, 네. 네. 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잘 준비를. 아니 근데 정말 반성과 성찰 없이 지금 명태균 이슈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아니 무슨 염치로 나오냐고요. 코 파고 땅 파고가 지금 사진. 명태균에게 뭔가 좀 조언을 들어야 되니까 면회나 한번 이준석이 예, 면회나 한번 다녀오고 명태균 면회 다녀오고. 내가 보니까 이 출마 선언이 성급해. 명태균이 아마 조언해 주셨으면 뭔가 좀 다른 수가 그리고 있었을 이제는 텐데 명태균과 예. 김종인 없는 이준석은 종이호랑이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혼자. 명태균의 그래요. 아이, 지금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겠죠. 이제 구속돼 있으니까. 어떤 사이인데. 예. 종이 호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태균의 예.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빨리 수사를 받으셔야 돼. 수사를 수사를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치 마마님께서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라는 또 슈퍼챗을 아유, 함께 감사합니다.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박인규 오늘 또 슈퍼챗 박인호. 박인호 이름이 계속 헷갈려요. 이름이 포에버 박범규, 가야 됩니다. 박인호 포에버. 박범규 박인호 있기 예.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박인호 월요일은 박인호 포레버 박인호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두 분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인호 월요일 순서 저희가 함께 해봤고요.